어떡해요?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대한치매학회의 박기영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와 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잠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 참 많잖아요. 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잠이라는 거는 뭐 정적인 상태로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뇌파를 찍어보면 굉장히 뇌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잠을 잘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죠. 우리가 낮에 쌓였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이 잠의 역할이고, 뇌에 쌓인 노폐물도 이 잠자는 동안에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낮에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잠자는 동안에 하는 거고,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우리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중요한 잠에 대해서 잠이 이렇다더라, 카더라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신 김에 이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잠잘 때 매일 꿈을 꾼다면 수면 장애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네, 사람은 매일 본인이 기억을 하던 못하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과 꿈을 꾸지 않는 수면으로 나눌 수 있고요. 꿈을 꾸는 수면을 REM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안 꾸는 수면을 non-REM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을 꾸는 REM 수면, 그러니까 이게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 그래서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 이 사람이 꿈을 꾸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면이 전체의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잘 잤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잠을 푹 못 자면 나 잠 못 자가지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괜히 그 잠 탓하다 하잖아요. 네. 정말 잠을 좀 못 자면 뇌에 영향을 미치나요? 뇌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제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집중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반응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에서도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는 3시간 잠그룹, 5시간 잠그룹, 7시간 잠그룹, 9시간 잠그룹 이렇게 군을 나눠서 각 군을 그 다음 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를 집중력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보면은 3시간 잔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느리게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3일 동안은 전부 다 똑같이 재웠습니다.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잤던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잔 사람들보다 더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억력의 차이는 그 다음 실험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72명의 정상인에게 17초 동안 스크린에 문자나 대각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보여주고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군은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군은 잠을 안 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걸 얼마큼 기억하는지를 본 거예요. 봤더니 빨간색이 잠을 잔 군입니다. 보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저게 수행을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잠을 안 잔 군은 전혀 올라가 있지가 않잖아요. 잠을 잔 군이 더 잘 기억한다. 이런 건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수면을 잘 취한 그룹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팩트입니다. 그러면 수면 부족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치매에 중요한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낮 동안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 뇌에 계속 쌓여갑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하는 게 밤에 우리가 잘 때 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아밀로이드의 양과 수면 시간의 관계인데요. 5시간 이하로 적게 잔 사람의 아밀로이드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9시간 이상 자면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네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옆은 5시간 이내로 잔 사람이 제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갈수록 올라가다가 오히려 9시간 넘어가면 다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잠을 너무 적게 자는 사람이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이 더 많고요. 비만도 마찬가지로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많이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망률도 공이 다 마찬가지여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근데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은 굉장히 적게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높네요. 예, 굉장히 높죠. 와. 예. 근데 아무리 7시간, 8시간을 자더라도 왜 주무시면서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숨 못 쉬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잘 자는 건지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정말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걸 그래요?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 4번 정도 숨을 1시간당 네. 4번 정도 숨을 안 쉬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숨을 안 일반적으로, 쉬어요? 예, 많이들 그렇게 숨을 안 쉬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5번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면 무호흡은 폐쇄성 무호흡증하고 또 중추성 무호흡증으로 나뉘는데 폐쇄성 무호흡증은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죠. 이렇게 목이 너무 두껍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뒤로 잠을 잘 때 목젖이 눌린다거나 해서 생기는 거고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뇌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그런 무호흡증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숨을 잘 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빨간 부분 보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숨을 안 쉬는 게 더 긴데요? 예, 제일 길게 숨을 안 쉬는 기간이 126.8초. 그러니까 거의 2분이 넘잖아요. 어떡해요? 혹시 2분 넘게 숨 참으실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저는 1분도 못 참거든요.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어떡해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는 90%를 넘어야 됩니다. 90% 이하로 떨어진다 못해서 지금 57% 거의 네. 반토막 났잖아요. 이러면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들고 우리 몸으로 가는 산소도 줄어들고 그래서 몸의 장기들이 다 다치게 되고 성인병뿐만이 아니라 치매 이런 거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법은 저희가 양압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이 마스크 같은 거를 끼고 거기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보호비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 목류병과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같은 건가요? 목류병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렘수면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수면일 때 꿈을 꾸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꿈꾸다가 저 하는 거 보이시죠? 예, 꿈꾸다가 저 하는 거 보이시죠? 예, 저분이 아침에 깨워서 무슨 꿈 꾸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옆 사람하고 싸우는 꿈을 꾸셨대요. 지금 꿈꾸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는 겁니다. 예, 이렇듯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을 꿀 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목류병은 꿈꾸지 않는 수면, 우리가 넌 렘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뇌에서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서 몸에 있는 근육의 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게 저하되고 실제로 근육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그 행동을 그대로 현실에서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요즘에는 이 수면장애일 뿐만 아니라 퇴행성 그 질환의 전구 단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면 한 40에서 60%에서 파킨슨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무의소체 치매나 또 다른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그 질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미리부터 예방을 하고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 잠 못 잤다고 조금 잠 요즘 왜 못 자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네. 혹시 나 수면장애 아닌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서 수면장애인지 아닌지 체크하면 될까요? 네, 수면장애를 전문으로 보시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원 검사실이 있는 그런 신경과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어서 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과 관련돼서 이런 말 참 많습니다. 낮잠을 자면 좋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낮에 활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활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이상 되는 긴 낮잠은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1시간 자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6시간 잤어요. 그럼 합쳐서 7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그럼요.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그럼 괜찮은 네,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7, 8시간이라는 거에 네. 상당히 큰 어떤 맹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자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자야 본인의 생활이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0시간 넘게 주무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나 수면 무호흡증이나 밤에 안 자고 낮에 몰아 주무시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면 장애가 아닌지 반드시 한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좀 약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주변에서 약 끊고 술을 한번 먹어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제 환자분들 네. 중에서도 저는 밤에 잘 때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네.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이 술이라는 거는 잠을 잘게 쪼개요. 그래서 깊게 자는 거를 방해하고 술이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 드실 때 왜 화장실도 많이 네. 가시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인데 처음에는 한 잔 마셔서 주무시던 분들이 2잔, 3잔, 4잔이 자꾸나 늘어나게 맞아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술 말고 술에 의존하지 않고 좀 약도 조금 줄이면서 잘 잘 수 있는 방법 좀 꿀팁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꿀팁이 있죠. 낮에 해야 될 일은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과하지 않은 규칙적인 운동은 낮에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고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충분한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커피 좋아하잖아요. 네. 이 커피의 유혹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저도 참기가 힘든데 낮잠은 1시간 이내, 가능하면 30분 이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짧게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술 마시지 않기, 이거는 취침 전에 술 마시지 않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는 침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침실은 반드시 잠을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방 안에는 텔레비전을 놓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은 상당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조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가 너무 덥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워있을 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게 생각을 전환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죠. 물죠.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긴장도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더 못 자요. 이럴 때는 밖으로 나와서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 한 가지 생각뿐이 못 하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나와서 다른 책을 본다던가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가 긴장도가 낮아지게 되고 각성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좀 졸린 그런 기분이 들면 우리가 들어와서 눕되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가능하면 좋았던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텔레비전 시청할 때 그러면 아무거나 봐도 되냐? 그렇진 않죠. 보통 우리가 네. 너무 재밌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보느라 밤새죠. 그렇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잠 못 주무시거든요. 네. 가능하면 잔잔한 음악 같은 걸 듣는 게 좋고요. 예, 독서 같은 것도 그냥 좀 편안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서가 더 좋고요. 정 안 될 때는 수면제를 짧은 기간 동안에 드실 수는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 수면 장애였던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꼭 이제 앞으로 나는 8시간 잘 거야, 7시간 잘 거야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분들께 교수님께서 마무리로 좀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8시간을 자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 많죠. 나는 7시간 아니면 8시간을 자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걱정,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네. 우리는 그때부터 과도한 걱정하고 불안, 스트레스에 쌓이게 됩니다. 네. 내가 7시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꿀잠을 못 자게 돼요. 계속 깨고 우리 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이 들더라도 계속 깨고 얕은 잠만 계속 자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러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잠을 나는 꼭 몇 시간 자야겠다 이런 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건강한 정상 성인에서도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려면 우리가 꿀잠을 자야 되고 정상적인 이런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체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노년에 치매를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꿀잠을 찾아가는 노력, 컨디션에 맞춰서 찾아가는 노력이 건강관리 그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